점 보러 가면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주 되게 좋아요. 재성도 있고 관운도 들어와 있고 대운도 좋네요. 근데 정작 내 현실은 전혀 안 풀리는 사람들 있으시죠. 연애도 꼬이고 돈도 안 모이고 직장도 불안하고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아니, 그렇게 운이 좋다는데 왜 나는 1년 내내 카드값 막느라 허덕이지? 왜 기회는 오는 것 같은데 내 손에 남는 건 없지? 오늘은 사주가 좋은데 인생이 계속 꼬이는 사람들의 공통 구조를 설명해 드릴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이 꼬이는 건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재료를 쓰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 영상은 개인 사주를 맞히는 예언 영상이 아닙니다. 당신은 몇 살에 결혼합니다. 돈 법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는 영상이 아니에요. 비슷한 흐름을 반복하는 사람들이 왜 같은 지점에서 막히는지 구조로 설명하는 참고용 분석입니다. 제가 상담할 때는 세 가지를 같이 봅니다. 첫 번째, 사주로 타고난 구조와 가능성. 이게 기본 설계도예요. 두 번째, 손금으로 현재 상태와 판단력. 지금 공사 현장이 어떤지 봅니다. 세 번째, 정보로 실제 선택 패턴. 어떤 실수를 반복하는지 물어봅니다. 이 셋을 종합해야 왜 사주는 좋은데 인생이 안 풀리는지 정확하게 보입니다. 일단 이 질문부터 정리할게요. 사주가 좋다. 이 말, 도대체 뭘 보고 하는 말일까요? 사주팔자 8글자. 이건 요리로 치면 재료입니다. 최고급 한우, 송로버섯, 캐비어 등등 재료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요리 순서가 엉망이거나 불 조절을 못하면 그 요리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대부분 사주를 볼 때 이런 걸 보고 좋다고 말해요. 돈과 운, 직업과 사회적 포지션, 인간관계와 배우자 운, 전체 운의 흐름. 예를 들면 돈 들어올 기회가 많다든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구조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 이 사람은 판 자체는 나쁘지 않다. 그래서 사주 좋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완전 빠지는 게 하나 있죠. 이 판을 실제로 어떻게 쓰느냐, 이건 사주가 아니라 구조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사주가 좋은데 인생이 안 풀리는 분들에게는 거의 공통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계속 틀리는 선택 구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기회는 많은데 집중이 안 되는 구조. 예를 들어 볼게요. 사주에서 재성이 강하거나 주변에 나를 부르는 손짓이 많은 구조예요. 여기서도 연락 오고 저기서도 제안 오고 사람은 잘 붙고 썸도 자주 생기고 일도 이것저것 들어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판으로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30대 중반 여성, 직장 3번 옮김, 썸은 자주 생기는데 연애는 길게 못 감, 부업 투자 이것저것 다 건드려 봄 사주만 보면 재성 강하고 사람 운도 있고 대운 흐름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봐도 사주 좋다 소리를 많이 들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현실은 통장에 남는 돈 없음, 커리어도 애매, 관계도 애매. 이분 손금을 보면 두뇌선이 중간에서 갈라지거나 갈치자 형태로 꺾여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관심사가 넓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생각이 이쪽 저쪽으로 빠르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들어오면 일단 다 잡아요. 근데 마무리 전에 시선이 또 다른 데로 가요. 이게 반복되면 판은 좋은데 완성된 결과물이 하나도 없는 인생 구조가 됩니다. 두 번째 구조, 결정 자체를 미루는 구조. 또 이분들은 사주를 보면 움직이면 이득을 볼 만한 운이 들어와 있고 새로운 인연이나 일, 환경 변화가 유리하게 들어와 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이직 생각만 몇 년째, 헤어질까 말까만 몇 년째. 대표적인 말이 이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상황 좀 더 보고 결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날려버리는 구조예요. 세 번째 구조, 외부 말에 운을 맡기는 구조. 또 이분들의 특징은 중요한 일마다 엄마가, 친구가, 점집에서 이렇게 말했어요를 먼저 꺼내요. 본인의 욕구, 기준, 책임감보다 외부 조언과 예언을 더 크게 잡습니다. 이 구조를 가진 분들이 사주 좋다는 말을 들으면 더 위험해요. 그럼 내가 이런 구조인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손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사주는 설계도라면 손금은 현재 시공 현장입니다. 앞서 말한 생각만 많고 행동이 안 되는 분들, 손금을 보면 백발백중 특징이 있습니다. 두뇌선이 시작 전부터 쇠사슬처럼 꼬여 있거나 잔선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지금 머릿속이 과부하 상태라는 증거입니다.
사주에도 생각이 많다고 나와 있는데 손바닥에도 생각 과부하 신호가 떠 있다. 이건 100%입니다. 지금 운을 탓할 때가 아니라 당장 머리를 비우고 몸을 움직여야 인생이 풀립니다. 여기에 실제 행동 정보를 대입해보면 패턴이 더 분명해집니다. 보통 이런 흐름이 반복됩니다. 기회가 오면 바로 결정하지 않음. 주변 의견을 계속 수집. 결국 타이밍이 지나가. 결과가 안 좋으면 운 탓. 사주에서는 구조가 보이고 손금에서는 현재 상태가 보이고 행동정보에서는 같은 선택 방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 구조에서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지금까지의 방식 유지. 기회가 와도 예전처럼 조금 더 보고, 더 물어보고, 더 미루고 갑니다. 단기적으로는 편해요. 큰 결정을 안 하니까 마음이 덜 불안하거든요. 대신 장기적으로는 지금까지와 비슷한 결과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정 기준을 재설정하는 방향. 운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내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다시 세팅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편합니다. 남 탓, 운 탓을 줄이고 내가 책임지고 선택하는 연습을 해야 하니까요. 대신 구조 자체가 바뀔 가능성이 생깁니다. 어느 쪽이 정답이라기보다 구조를 인식하고 선택해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기회는 많은데 항상 마무리가 없다. 고민은 오래 하는데 결정은 항상 늦게 한다.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내 마음보다 남의 말을 먼저 떠올린다. 근데 이상하게 점 보러 가면 사주는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 이 항목에 두세 개 이상 걸리신다면 오늘 영상에서 말한 사주는 좋은데 인생이 꼬이는 전형적인 구조에 이미 들어와 계실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영상은 공통 구조까지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의 경우에는 출생 정보, 손금 상태, 현재 환경 변수가 달라서 이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좋다는데 왜 이렇게 막히지? 이게 진짜 내 구조 문제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개인 구조를 정리해드리는 상담을 따로 진행하고 있어요. 더보기란에 상담 안내와 신청 링크를 남겨둘게요.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이 좀 찔린다. 이거 완전 내 얘기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본인이 어디에 제일 가까운지 한 줄로만 남겨보세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댓글 패턴을 바탕으로 조금 더 구체적인 해결 방향도 풀어볼게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